이어서 MBN 뉴스센터가 방송됩니다. MBN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혜성 씨가 구속된 가운데 김 여사가 모레 특검에 출석하기로 해 배질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더위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심 강가와 유명 해수욕장엔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석유 운반선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났고 경기 용인에선 공사장 흙더미가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레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이후 2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입니다. 이 3가지 의혹은 비교적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져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도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여사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의 소위 키맨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제 특검의 칼날은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상황과 전망을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어제 이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법원은 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던 게 작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혜성 씨의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네.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사람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 후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 씨가 투자에는 문제가 없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 아는 바는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김 씨가 독단적으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투자를 얻은 것인지 이 공동체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향후 특검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들 키맨들의 중원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면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 굴복 선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권의 다채로운 소식 전하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표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세 개의 다른 넥타이가 나와 있습니다. 좀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어제 분주한 하루를 보냈죠. 네. 어제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넥타이가 어제 하루에만 소화한 거라는 말이죠? 네, 어제만 3개의 넥타이를 착용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요. 네. 먼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냥 좋은 반응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보기 그렇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 후보가 나이를 의식해서 그렇다면서 신체적으로 나이는 다른 후보 못지않다는 점을 과시하는 거라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설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로 만났습니다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 공을 넘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고 회담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전쟁을 멈추게 할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채 상징적 만남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종전 합의라는 알맹이는 없었지만 트럼프의 손님맞이는 화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의 군사력을 보여주려는 듯 최정예 전투기가 날았고요. 푸틴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두 정상의 기싸움도 엿보였는데 신혜진 기자가 그 장면들 모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착 전부터 비행장에 나와 기다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먼저 손도 내밉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특별한 손님을 예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분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태어난 일본 땅을 등지고 조선 독립을 바랐던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발끝이 문턱에 닿을 만큼 비좁은 일평남짓한 골방.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으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로부터 고문받고 희생당했는데 수감자 중에는 조선을 위해 투쟁한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용기와 신념을 기억하고 이를 이어나갈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메이저리거 이정후와 김하성이 태극기를 새긴 배트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안타 하나씩 기록했고요. 이정후는 도루로, 김하성은 멋진 수비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2회 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는 이정후의 배트에는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1년 4개월, 495일 만에 빅리그 맞대결에 나선 김하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회 원아웃 1, 2루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팀 동료의 자전 안타 때 홈을 밟아 시즌 5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6회에는 펜스 앞으로 116m짜리 큰 타구를 날렸지만 이정후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김하성은 8회 말 노아웃 만루에서 상대의 빠른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로 실점을 막으며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The runners then freeze. 한국 프로야구 키움에서 함께 뛰었던 두 선수의 8번째 빅리그 맞대결은 각각 1안타에 도루와 호수비로 팽팽했지만 템파베이가 승리하면서 김하성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팀 맞대결 성적 역시 4승 4패. 막상막하 이정후와 김하성의 맞대결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뉴스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 혼자만 어때? 이어서 가보자고 5가 방송됩니다.